안녕하세요. 가연쌤의 중학교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에서 알고리즘 표현 단원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볼까요? 1.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문제 해결 절차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교과서의 해당 부분 참고하면서 학습하도록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얘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과정 같이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계에 따라서 학습을 해볼게요. 문제 해결 방법 찾기는 선생님이 핵심 요소 추출하기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교과서에 따라서 알고리즘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도 추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전에는 선생님이 3가지 방법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4가지 방법 하나씩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시행착오법이 있어요. 이거는 한 가지 해결책 시도해보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차례로 이제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거. 첫 번째로 시행착오법은 한 가지 해결책을 시도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차례로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 알죠? 앨리스가 몸이 작아지는 약을 찾으려고 하는데 뭔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씩 다 마셔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발명왕으로 유명한 에디슨은 백열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200번이 넘는 실험을 했대요. 이거를 바로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규칙 찾아내기 방법이에요. 문제 조건을 분석하고 재조직해서 문제에 숨어있는 규칙, 원리, 관계성 등을 발견하는 거죠. 이 주차장 그림에서 이 밑에 있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혹시 규칙을 찾을 수 있나요? 이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86부터 91까지 숫자랍니다. 네, 그 다음에 나누어 풀기랑 되추적 방법 이야기해 볼게요. 나누어 풀기는 복잡한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반장한테 반 아이들의 노트를 번호대로 정리해서 갖다 줄래? 했어요. 그럴 때 1번부터 10번까지 거 정리하고 11번부터 20번 정리하고 그 다음 30번까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 나누어 풀기를 분할 정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나폴레옹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유명해요. 이제 프랑스랑 오스트리아랑 러시아 연합군 이렇게 둘이서 싸우는데 프랑스가 훨씬 이제 적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적군의 중간을 딱 치고 들어가서 병력을 둘로 쪼개서 이렇게 각각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되추적 방법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시행착오법이랑 비슷하게 설명을 했는데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할 때 이전에 해결한 지점으로 되돌아가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거. 그래서 미로를 찾을 때 가다가 막혀있으면 어느 정도 되돌아가서 또 시도해보고 이런 방법을 되추적 방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수도쿠라고 아시나요? 이게 9칸 곱하기 9칸으로 이루어진 수학 퍼즐인데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로 9칸에 이제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 들어가야 되고 세로 9칸에도 1부터 9까지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된 9칸에도 숫자가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숫자는 고정을 해놓고 이제 여러 가지 숫자가 가능한 곳에는 숫자를 하나 넣어보고 만약에 안 되면 또 다시 다른 숫자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거를 되추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면 그 다음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되죠. 알고리즘 설계하려면 알고리즘을 표현하고 알고리즘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네, 일단 알고리즘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4가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자연어로 표현하는 방법은 특별한 형식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뭐 한국어로, 미국 사람은 영어로 표현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누구누구야 문 좀 닫고 나가줄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이거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대충. 근데 뭐 기계나 컴퓨터는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알고리즘의 조건에 위배되죠. 그래서 유의해야 하고요. 여러분, 햇님 달님 이야기 아시나요? 여기서 엄마가 호랑이 오면 문 열어주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걸 자연어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 손을 확인해서 엄마 손이면 열어주고 엄마 손이 아니면 열어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알고리즘 표현해 볼게요. 그림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그림도 좀 모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햇님 달님 이야기,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의사 코드는 뭐냐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특정 언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하기 쉽게 알고리즘을 표현한 거예요. 햇님 달님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입력받아서 손이 엄마랑 같으면 문 열고 아니면 문 안 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 순서도가 있어요. 순서도는 문제를 분석하고 미리 약속된 기호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 여러분 많이 본 적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리 약속된 기호를 알고 있어야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동그란 네모는 시작이나 끝, 자료를 입력받거나 출력받을 때는 평행사 변형, 그리고 처리할 때 직사각형, 조건을 판단할 때 마름모, 그 다음에 최종적인 출력할 때는 밑에가 물결 모양, 그리고 흐름은 화살표로 표현을 해요. 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음수인지 양수인지 0인지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자연어로 표현해 볼게요. 시작해서 입력받아서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의사코드로 작성하면 좀 더 간결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순서도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여러 가지 좀 다른 모양의 순서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알아야 하는 내용이 바로 알고리즘의 구조예요. 알고리즘에는 순차, 선택, 반복 구조가 있어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순차 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명령을 실행하는 구조예요. 로봇 청소기가 거실 청소하고 부엌 청소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과정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선택 구조는 어떤 조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처리 내용이나 순서가 달라지는 구조로 조건이 꼭 있어야 되고요. 예나 아니오 이렇게 구성이 돼요. 나 배터리가 없네? 그러면 충전 장소로 이동해야겠다. 배터리 충분해? 그러면 계속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요. 반복 구조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특정 명령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다 했니? 라는 조건이 아니면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청소를 다 했니? 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수행을 끝내는 거죠. 자, 민호가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 상황을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순차, 선택, 반복 구조 중에서 어떤 구조일까요?
자, 수화기 들고 입력한 번호 맞아? 그럼 통화를 하고 아니야? 그럼 다시 주소록을 확인해요. 조건이 있고 예, 아니요가 있어야 바로 선택 구조죠. 자, 그 다음 친구한테 전화해야지 하고 번호를 입력하고 통화를 하는 이런 구조 뭘까요? 바로 순차 구조죠. 그럼 친구가 통화 중일 때 끊었다가 계속해서 다시 거는 거는 무슨 구조죠? 하나 남은 반복 구조. 선택 구조랑 반복 구조는 둘 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반복 구조에는 이렇게 순환하는 어떤 구조가 있어요. 순환하는 구간이 있는 걸 기억하면 좋아요. 네, 우리 친구들 일상 속에서 알고리즘의 이 세 가지 구조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제 웹툰 보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목요일이에요. 왜냐면 목요일에 선생님 보는 웹툰이 많기 때문인데요. 쌤이 보는 웹툰에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자, 선생님이 목요일 웹툰 보는 거를 순차 구조로 나타내 볼까요? 목요일이 시작되면 좀비 딸을 보고 그 다음에 더 복서 보고 마지막에 소녀 180 이렇게 보고 끝! 이거를 순서도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번에 선택 구조로 나타내 볼까요? 목요 웹툰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면 보고 이건 좀 내 취향 아니야 하는 거는 안 보고 끝! 이렇게 그 다음에 반복 구조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목요 웹툰을 보면서 볼 게 남아있니?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 볼 거 다 봤다 하면은 끝! 이렇게 되겠죠. 순서도에 순환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단순한 알고리즘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차, 선택, 반복 구조가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에 여러 알고리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당벌레가 먹이를 먹으면서 미로를 통과하는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까요? 무당벌레는 방향키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벽에 닿으면 물러나고 먹이를 먹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하죠. 그리고 먹이는 게임 시작 시에 시작 위치에 세팅이 돼야 되고 무당벌레에 닿으면 사라진다 이런 알고리즘 필요하고요. 배경은 시작점, 시작점, 목적지가 세팅이 돼야 되고 점점 더 어려워져야 되고 이런 알고리즘이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 앱이나 게임 소프트웨어 이런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알고리즘을 다 설계했으면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야죠. 알고리즘은 사람이 보기 위한 것이었다면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는 컴퓨터에게 이를 지시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죠? 바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류로는 엔트리, 스크래치, 파이썬, C 언어, 자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이렇게 영어로 타자 막 치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블록 모양으로 구성된 엔트리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든 후에 실행하면서 또 수정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겠죠. 그 중에 우리 프로그램 에러를 수정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컴퓨터가 엄청 큰 시절에 갑자기 어느 날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게 나방이 여기 이제 뜨뜻하고 하니까 여기 막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방을 치웠어. 그랬더니 이제 다시 잘 돌아갔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에러를 수정하는 거를 디버깅이라고 해요. 이 용어도 알아두시고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수정하면서 알고리즘과 또 프로그램을
평가를 해야겠죠. 같은 문제라도 해결하는 사람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고 이제 뭐 시간, 비용 이런 게 달라진다고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좋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뭘까요?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적당히 걸리면 좋겠고 알고리즘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간결했으면 좋겠고 알고리즘을 실행하는데 비용이 좀 적게 들었으면 좋겠고 알고리즘이 이해하기 쉬운지 그리고 정확하게 잘 동작하는지 이런 다양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문제의 조건에 맞는 이러한 알고리즘 기준을 사용하면 되겠죠.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고 또 알고리즘 표현하는 방법, 알고리즘의 구조 3가지, 그리고 알고리즘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돌아가서 2단원 자료와 정보 단원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